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과 관심사의 침해 부분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갈등 조정에 있어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입장 이면에 있는 interested 그 사람의 중요한 관심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 관심사가 침해가 당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이 갈등으로 비화가 되는데, 그런데 그 갈등을 그 관심사라는 게 꼭 자기 이익만은 아니다. 서로 중요한 가치라든지 신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침해가 되면은 침해가 되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실은 갈등으로 이제 비화가 되는데요. 그 당사자의 관심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갈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중요하게 정말로 겉으로는 뭐 정의를 막 주장하고 있는데 실은 뭐 어떤 정치적 한 표를 내가 원하고 있었다든지 어떤 정의를 이루어주고 있는데 실은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바라보고 했었다든지 뭐 이렇겠죠. 그래서 정말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관심사의 위협과 침해는 그 형태가 굉장히 좀 다양하다. 방해를 한다든지 거부를 한다든지 강제한다든지 위협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 책을 참조하면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니까요.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갈등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갈등은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경쟁 가운데에서 발생을 합니다. 서로 방해하고 또 충돌을 하는 그런 갈등 것들 많이 있죠. 동일한 관심사. 근데 이제 이 그 관심사에 근데 이제 동일한 목표가 추구하는 가운데 같은 어떤 이번에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내지는 어떤 대통령 선거 때 내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어떤 서로 이거에 관련된 실은 어떤 자리는 한 장이 있고, 그러다 보면서 과하게 경쟁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떤 상대방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보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탁 이제 상대방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 상대방을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선거 막판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 가운데서 갈등이 말문있어요. 그다음에 관심사가 좀 불일치하는 가운데 있어. 그래서 아까는 같은 것을 탐하는 과정에서 생겼지만 이건 관심사가 서로 불일치하는 가운데 생길 수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서울 신혼부부 관심사 1순위 같은 건 소득, 유아, 부채 뭐 이렇게 이제 공통적으로 평균적으로 나왔지만, 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남편은 아이를 낳고 싶은데 부인은 자기의 어떤 사회적 경쟁을 위해서 조금 더 임신을 몇 년 뒤로 이렇게 좀 미뤘으면 좋겠다든지,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좀 부인이 집안에서 좀 살림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집안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부인은 굉장히 사회활동을 많이 해서 사회활동하는 것이 자기 사업에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막 돌아다니는 가운데 있으면서 굉장히 힘든 지금 시기를 좀 겪고 있는데요. 실은 이 가까운 사람들 간에서도 이 관심사의 불일치가, 회사 안에서도 관심사의 불일치가 실은 그 갈등을 일으키는 그 요인이 될 수 있다. 장애 양육이라든지 또는 사실에 관련된 논증이라든지 부모 자녀 갈등이라든지 뭐 쓰레기 처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은 주로 주요 관심사가, 예를 들어 쓰레기 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가까이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환경이라든지 위생의 문제가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경제적인 수익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그 쓰레기 처리장에 들어오면은 반대하는 입장과 그러지 않은 입장 간의 관심사가, 그래서 이제 수장기 때 정말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사를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갈등의 표면 구조와 심층 심리 구조를,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정말로 그 안에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왜 그러는지, 그래서 무엇을 겉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why,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한 그 심층 심리 구조를 잘 꿰뚫어 아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특정 갈등 대상이 당사자에게 왜 중요한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마음의 어떤 그 심리적인 측면의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어받는 주요 관심사와 갈등 대상과의 관계가 어떤 게 되는지 그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그 이유인데 그것이 우리 갈등 대상이 왜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 무시하는 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저 사람이 먼저 가져갔다든지 뭐 등등 있겠죠. 그 이어받는 주요 관심사와 갈등 대상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또 입장과 침해받는 권리 또는 관심사를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부분 조정에 있어서 입장과 그다음에 이제 그것으로 드러난 입장과 그다음에 주요 관심사를 분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들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주장과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대상자가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진짜 속마음 갈등은 그러니까 사람은 그 싸우게 되면은 진짜 원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조그만 일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정의라든지 뭐 권리라든지 뭐 굉장히 어떤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실은 어떤 그 정말로 어떤 그 작게는 자기 이익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어떤 종교적 신념이라든지 뭐 이런 그 굉장히 큰 어떤 가치나 철학과 관련된 것들이 좀 숨어 있다. 그래서 숨겨진 갈등의 심층 심리 구조를 굉장히 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심층 심리 구조 그러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 동기가 다양하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냥 물질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종교적 신념이라든지 또는 자존심이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어떤 어릴 적의 어떤 상처와 관련된다든지 여러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조종자는 그러한 그 당사자와 깊은 라포를 형성하며 대화를 하면서 그 심층적으로 정말로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를 자기가 모르면서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을 좀 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부부가 여행지에서 여행 싸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여행지가 가까운 데로 갈 것인가 멀리 갈 것인가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데 깊이 내면에는 뭐 또 다른 이유일 수 있다. 임금 형상에 있어서 돈을 올려주라 말아라 했는데 더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떤 심층 심리 구조일 수 있다. 숨겨진 욕구를 찾고 그런데 이제 숨겨진 심층 심리 구조에 정말로 어떤 그 숨겨진 욕구 없이 겉으로만 합의가 되면 유사한 갈등이 계속해서 되풀이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입장과 이해관계를 입장 속에 있는 이해관계 속에 그 중요한 숨겨진 그 속에 정말로 그 관심사 그 자기 이익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동기 그런 것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동기가 무엇이 있는지를 깊이 있게 아는 그런 그 조정자의 사회복지사로서 조정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갈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당사자 주위의 이해관계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학생회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러니까 A라는 그룹하고 B라는 그룹하고 싸웠어요. 둘이 탁 싸웠는데 그 갈등의 대표적인 당사자가 둘이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당사자 입장을 화해하고 싶은데 내가 우리의 그 조직에서는 그것이 별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저는 친구 간에 싸웠어요. 친구 간에 싸웠는데 친구 간에 와서는 화해가 되는데 아마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부모가 저게 허락 안 해주실 거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의 함에 있어서 거기에 그 각각의 당사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여기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을 그 사람 관련된 주위의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입장도 같이 고려하면서 조정으로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어떤 깊은 뜻, 그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만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갈등의 어떤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대상에 따라서 이해관계, 가치관의 관계, 니즈, 욕구의 어떤 그 갈등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갈등의 원인에 따라서 사실관계, 상호관계 단계,
관계 갈등, 구조적 관계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 가치관 갈등, 상호관계 갈등, 구조 갈등, 사실관계 갈등, 그 속에는 기본적 인간의 어떤 욕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책에는 이렇게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사실관계 갈등이 있다. 사실. 그 사실이 뭐 분명한 사실인데 뭐 사실 갖고 뭐 그것이 어렵냐 그런데 보통 사실이라는 것은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내가 느끼고 해가지고 보는 거지만 실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들어서 된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지구가 어떻게 생겼나요? 둥그렇게 생겼죠. 근데 여러분 지구가 둥그렇다는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직접? 그냥 지구가 둥그렇다고 어떤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TV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믿고 했잖아요. TV나 책을 통해 권위자가 이야기한 내용이 됐어. 그런데 그것은 권위자의 말이 옳을 것이라는 확신에 근거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똑같은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은 실은 확신과 신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많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사실과 관련돼 가지고도 갈등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 서로 다른 확신 또는 검증 가능한 확신과 검증 불가능한 확신이다. 실은 검증 가능해서 내가 사실로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 검증 불가능한 사실도 있어요. 뭐 종교적인 우리가 기독교인이 믿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또 성령님 또 우리가 하나님 살아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돕는다. 이것은 검증 불가능한 종교적 신념에 의한 사실이거든요. 검증 불가능한 것이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게 실은 어떤 확신, 신념과도 밀접한 관련이 좀 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예를 들어서 A가 사실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러 사람이 그걸 사실이라고 믿고 있으면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또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그걸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이라고 믿기도 하고 내지는 오랜 전통부터 오랜 역사적 흐름으로 내려왔던 전통적인 것들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대부분 실은 눈으로 보고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신념의 기초에서 우리는 사실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 그런 기초에서 지금 실은 갈등이 생겨난다는 거. 아까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확신에 의해 가지고 네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콩으로 매주를 써도 믿어. 예? 콩으로 매주를 쓰겠죠. 팥으로 콩 매주를 쓴다고 그러도 믿어.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동기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동기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은 책에 보시면 내용들이 있는데 참조하시고요. 확신은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확신을 사람들이 확신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분명히 확신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설이나 문제로 규정하고 정말로 이 가설이나 이 문제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같이 공동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나의 그냥 부정할 것이 아니고 진짜 그럴까 하고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신념 갈등. 예. 우리가 이제 태극기 부대라든지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태극기 부대를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이 신념이 너무너무 세대 간에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갈등이 어떤 뭐 보수와 어떤 진보의 뭐 이런 갈등도 있겠지만은 또 세대 간의 갈등, 세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신념 간의 갈등이 굉장히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래서 사실이 기든 안 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을 믿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정치하면서 호남권과 또는 우리 경상도권의 어떤 현재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신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종교적 신념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신념에 의한 갈등이나 특별히 종교적 신념은 갈등 조정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신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결속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단과 아닌 집단 간의 구분을 하는 그러한,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 소속을 하게 되는 어떤 소속감을 들게 하는 어떤 기능도 되고요. 또 집단에 내가 참여하는데 이렇게 진작시킬 수 있는,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다. 기독교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교회에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이런 신념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 신념이나 가지고 있는 철학적 신념들은 나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이 10년이 우리가 이번에 신천지 같은 경우도 밖에서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얼터당투도 않고 그러냐, 그런데 그 신념이 심리적 안정을 준다는 거죠. 저 신천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몇천 명 속에 들어간다는 거. 이런 것들이 실은 내 삶을, 내가 불안한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각자 그 사람 신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 신념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네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잘못됐다, 이것은 그 사람을 부정하는 거죠. 종교적 신념을 부정하는 것은 그 사람 존재를 부정하는 거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 신념을 부정하는 것은 그냥 사상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이렇게 되게 되는, 신념이 정체성과 관련된 그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념은 내 집단 형성을 위한 외집단과 구별하는 어떤 특징, 공동체 내 이견과 이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만약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집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과 다른 어떤 그 신념에 관련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 공동체 집단은 굉장히 적대적으로 하게 되는 그러한 그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이 공동체가 그것 때문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 중요한 신념과 다른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좀 있다는 것. 조정희는 그렇다면은 이 신념 간의 어떤 신념에 의한 갈등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좀 써야 될까? 생각해 보면은, 첫째, 특정 신념을 상대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상대화한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이것이 옳아, 천만만만 이렇게 옳아. 그런데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옳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분쟁이 되면은, 아이 뭐 이렇게 유아 나롭게, 너는 철저히 잘못됐어, 철저히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그 어떤 화라든지 이걸 누르뜨리면서, 내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고 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좀 신념을 좀 상대화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또 신념이라든지 그 의미가 서로 상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관용 규범을 좀 제시를 하자.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어떤 그 규범들을 제시해 가지고 어쩜 좀 포용할 수 있는 우리 한민족이다. 또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어떤 우리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야 되지 않겠냐. 한 학교에서 싸운다 그러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이번 힘들고 어려울 때 다 같이 서로 협력해야 이 위기를 좀 극복을 하지 않겠냐 하면서, 조금 더 좀 더 관용적인 어떤 규범들을 제시해서 조금 더 가려고 하는 방향을 좀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서로의 신념 기능을 서로 좀 이해를 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측면들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조정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서로 격분하게 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조정의 원칙 중에 하나가 돌아가면서 이야기한다. 이야기할 때는 절대 끼어들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관심이 나하고 너무 내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었던 내용들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그 이해하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 제가 이제 그 수피아의 그 갈등 조정을 가봤는데, 해서 보니까 3대1로 싸웠는데 오기 전에는 절대 저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저하고 절대 저 친구를 나는 용서하지 않고 앞으로는 절대 저 친구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원칙을 이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할 때는 절대 끼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3대 1로 싸웠기 때문에 이제 한 애가 조금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자기 입장에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무엇을 들었는지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저 사람 애가 왜 그랬는지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제 그런 과정을 나중에 걸떠봤더니 내가 내 입장도 있었지만 상대도 그런 입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상대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실은 갈등 조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이에요. 사람이 갈등이 생기면은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구조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상대 입장에서 그것을 보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측면이 좀 있겠다. 자, 2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의 평가 및 이해관계에서는 3교시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